자, 그러면은 부장님께서 이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네.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또 미국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취임 3개월이 됐는데요. 네. 바이든 정부가 또 국내 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뭐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딱 두 가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증세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증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 오히려 반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부양책 2.25조 요거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4월 말에 교육 등의 분야의 2차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소위 그 석학들이라고 하거나 아카데믹한 분들이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네. 이거 위기 상황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네. 교량, 철도,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초고속 인터넷망에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추천에는 관심 기업들이 어떤 거냐면 ETF의 글로벌 X, 미국 인프라 개발 ETF, 캐터필라, 또 디어, 스틸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들을 요즘에 거론을 많이 해요. 자, 이거는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과거에는 우리 시장이요, 성장주 아니면 가치주였어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성장주는 좀 주춤했죠, 이번에 좀. 네, 최근에요. 가치주는 많이 올라왔죠. 4월, 이번에 3월이요. 네. 연기금이 이 가치주 중에서 많이 올라온 거 꽤 팔았습니다. 네. 화학정유 이런 거 꽤 팔았어요. 네네. 그럼 얘네들은 올라왔으니까 좀 팔고 얘들은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논란은 좀 없어질 거예요. 피맞추기. 예. 별로 이제 없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다시 성장주가 올라가던 얘가 빠지던 이렇게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시장은 새로운 관점에 갈 거예요. 그 새로운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인프라 부양책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철도, 철강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새로운 테마와 이슈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증시 이슈 21%, 28%를 증세한다는 거 있죠. 지금 약간 뒤로 빼는 그런 얘기도 말씀도 주시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세 이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 28%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러면 성장 sek터들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코스닥에 불행하게도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헬스케어하고 글로벌 빅테크 얘네들이 지금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일 법인세 증세를 하는데 28%로 한다니까 7월 4일까지 표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의원도 이거 반대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28%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24%, 25%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성장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 됐는데 그 영향과 주식시장 이외의 영향, 정치 정책 영향을 감히 제가 거론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증권사 직원이니까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고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적이나 아니면 정책, 지표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냥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애널리스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한번 생각해요. 내가 애널리스트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프로 트레이더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석학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지만 그들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뭐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는 전략가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나는 전략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했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고점이 언제 찍겠냐? 저는 어떻게 보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파월 장이 지금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옐런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돈 막 찍어내고 이렇게 채권 찍고 그래서 어떻든 돈을 막 풀어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문제가 심각하게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옐런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빨리 돈 풀어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위기에서 극복해야 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안정화돼서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갔지만 실물 경제에 좋지 않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옐런 장관이 이제 좀 안정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빠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신 다 맞고 어느 정도 제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 이제 봉쇄 이런 거 다 해제하고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환호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상투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버블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돈이 커져서 풍선이 커지는 게 버블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그만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테이퍼링을 한단 말이에요. 네. 테이퍼링을 하면은 한 개 국가, 한 개 기업 얘네들은 위기가 발생합니다. 지금 터키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하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가나 기업이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언제쯤 생기냐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위기 극복하고 괜찮다라고 안심을 하는 즈음이 오면은 거꾸로 시장은 그 직전부터 이미 상투를 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돈 풀고 법인 세상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시장의 상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안정화될 때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 그래도 이제 투자하기 좋은데 예. 테이퍼링이 되고 또 시장이 너무 안정화돼가지고 네네. 다들 낙관하고 있을 때는 이제 팔아라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은 말씀. 시황에 대해서 또 미국 시황 여러 가지 차트를 들어서 또 금리 등등 많이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또 좋아하는 어떻게 주식 종목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이걸 많이 모르잖아요. 예.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골라내는 노하우, 박병창 부장님만의 노하우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냥 오늘 몇 가지만 그냥 딱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뭐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재무제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핵심적으로 이거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같이 보시면요. 맨 위에 2017년, 18년, 19년, 20년, 4년 동안이 나와 있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거 현금 흐름표를 갖고 왔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보면은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쭉 나와 있죠. 이게 65조 정도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단위는 지금 제가 빼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중간에 까만색으로 좀 진하게 이제 있는 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마이너스로 돼 있죠. 네. 이거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까만색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것도 빨갛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맨 밑에 현금 및 현금 자산의 증감 그래가지고 기초 현금이 있고 기말 현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되는데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제가 먼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늘었다. 여기 플러스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무제표는 어디 거냐면 삼성전자입니다. 뭐냐면요. 삼성전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그런데 투자활동으로 인해서는 마이너스예요.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냐면 재무활동은 뭐겠어요?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재무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갚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 좀 갚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네,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지만 투자 활동에는 뭐 시설 투자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 코스닥의 기업들은 주식 투자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투자 회사도 그냥 지주사처럼. 그런 투자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나게 이익이 났다가 어떨 때는 엄청나게 손실 나고 이런 아, 회사도 있어요.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잖아요. 그럼 네. 좋은 회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돈은 영업에서는 돈을 벌고요. 투자에서는 돈을 계속 쓰고요. 쓰고 재무에서는 얘는 빌려올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초보다 기말에 현금이 늘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익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네. 얘가요. 네. 그럼 제가 하나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하나 더 가져왔는데 조그만 회사를 가져올까 하다가 조그만 회사 가져오면은 중소형주가 가장 이거는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중소형주에서는. 근데 뚜렷하게 너무 보이면서 그 회사가 혹시 제가 좋은 거나 나쁜 거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그냥 네. 대형 규제로 가져왔는데요. 이거 다음 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얘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은 보시면 플러스죠. 네네. 여기 플러스로 나타났죠. 투자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마이너스 크죠. 네. 이게 투자가 많다는 게예요, 얘는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투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카카오는요. 근데 재무활동으로 현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죠. 이게 뭐냐. 돈은 요만큼 벌었는데 투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외부로부터 재원 조달을 해온 거예요, 돈을. 얘가 외부로부터 재원 조달을 하다 보니까 맨 밑에 보면 현금, 기초현금만 현금성 자산하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죠. 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현금을 조달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네. 자, 무슨 표현을 들고자 하는 거냐면요. 성장주 중에는요. 아까 그건 삼성전자 제조업이고요. 성장주는 이렇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좀 작지만 재무활동으로 해서 그걸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여야 돼요. 네. 돈을 벌어야죠, 당연히요. 여러분, 네. 이거 제가 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을 꼭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이 얘기 뭐냐면 돈 못 번다는 얘기예요. 네. 돈 못 버는 회사가 제일 안 좋은 회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제가 그걸 가져오진 않았으니까 왜 안 가져왔냐? 그 회사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까요?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예요. 네. 왜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성장주는. 근데 투자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그 회사가. 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돈은 못 벌, 여러분, 바이오나 IT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영업에선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돈을 CB나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해서 돈 재무 조달을 해서 네. 대규모 투자를 해요. 생명공학이나 이런 바이오 주식은 임상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미국에서 임상하는데 한 명당 1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지금 못 버니 재무 조달을 해서 임상이나 이런 연구개발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가 위험한 애들이냐면 거꾸로요. 영업활동도 마이너스예요. 네. 그리고 재무조달에선 돈을 빌려와서 플러스예요. 네. 그런데 투자활동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투자를 안 하면서 예. 돈을 까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영업을 해도 돈을 못 벌고 네네.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연구개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이자 내는 거 조금 갚으면서 그 돈 갖고 까먹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회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그러니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삼성전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이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던 이렇게 돼야 돼요. 투자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야 됩니다. 네네. 영업 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야 돼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고.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소형주 중에서는 기초 현금보다 기말 현금이 늘어나야지 됩니다. 이게 늘어나야지 회사가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기초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보면 기초에 500억이 있는데 기말에 50억뿐이 없어. 이거 다 까먹은 거거든요. 돈이 없어졌네요. 예, 돈 다 네. 그게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영업활동으로 돈을 버는가,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론 세부 항목이 또 들어가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보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 재무활동을 해서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나느냐. 이걸 보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모습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 성장주나 가치주 얘기할 때 우리 멀티플을 곱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잖아요. 네. 그럴 때 시총을 적정 시총을 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A라는 IT 기업이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OP가 200억이에요. 그럼 네. 멀티플이 10배예요. 그럼 2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적정 네. 시가총액 2천억이잖아요. 네. 그걸 주식으로 나누면 주가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나느냐 300억이 나느냐의 영업이익을 어떤 회사는 따지고 어떤 회사는 순이익을 따집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성장주들은 영업이익은 좀 나지만 순이익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요. 마이너스도 많죠. 얘네들은 왜냐면 아마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네.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네.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주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투자를 인정해줘요. 네네. 그런데 그 굴뚝주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떤 거 얘기할까요? 이런 거 그냥 대기업이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뭐 제과주, 그렇죠. 음료주, 롯데 제과. 뭐 이제 뭐 음료주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 칠성. 예, 뭐 전통적인 굴뚝주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영업이익으로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얘네는 수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적정 시가총액을 구할 때 어떤 거는 영업이익으로 하고 어떤 거는 순이익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PER도 다르게 주잖아요. 네. 그게 천차만별인데 도대체 뭘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이 길어졌네요.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가 아니고 영업이익률입니다. OP 마진 소위 얘기하는 네네. OP 마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OP 마진 내가 어떤 회사들은 여러분 성장주는요 1,000억 벌었는데 영업이익이 800억이야. 아. OP 마진이 80%예요. 네네. 대부분의 성장주는 40% 이상 됩니다. 40% 이상의 OP 마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게 꾸준히 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를 고르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라고 예. 하면은 예. 투자를 해서 돈 까먹고 있는 거니까 예. 이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돈을 넣는데 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도 네. 근데 그래도 그거는 네. 돈은 못 벌지만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아. 미래를 바라보는 회사일 수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네네. 영업 활동도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안 하는 회사 있어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 플러스. 플러스면은 예. 그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 놀고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냥 까먹는 거예요. 놀면서 돈만 까먹고 예. 이런 회사는 차라리 빨리 부도를 내거나 청산하고 먹튀할 파산하는 가능성이 더 높죠. 아 먹튀로 먹튀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오너가 도망갈 수도 있고 야 굉장히 위험한 이런 것들을 우리 바른경제TV 구독자분들도 많이 시청하고 자 할까요? 그러면은 예. 또 뭐 여기서 또 풀어주세요. 간단한 투자 팁, 예. 아까 전에 또 못다한 이야기들, 예. 또 그리고 투자 팁 이런 예. 것들을 또 섞어서 또 말씀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다른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또 얘기에 이르실지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경제TV 구독자분들도 우리 바른경제TV를 위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좋은 종목 정보도 듣고 또 시황 가이드도 듣고 섹터 가이드도 듣고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있죠. 종목을 몰라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투자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할 때 나는 장기 투자자인가? 가치 투자자인가? 아니면 단기 모멘텀 투자자인가? 이게 없어요. 어쩔 땐 장기 투자하고 어쩔 땐 모멘텀 투자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확립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주식 투자를 케인즈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인 대회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 미인 대회이긴 한데 어떤 미인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 진짜 이뻐. 내 눈에만 미인이야. 이런 미인을 뽑는 게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최고 미인으로 미스코리아로 뽑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도 미인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주식시장은 대다수의 군중들이 선택을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매수세가 몰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이거는요. 미인대에서 미인을 뽑는 투자를 만약에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주도 섹터가 뭔지를 찾아내고 주도 종목이 뭔지 찾아내면 돼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항상 주식시장에는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주도 섹터가 있었어요. 네. 2018년도에 시장이 빠졌지만 남북 경협주 주도주였죠. 네. 2017년도에 IT가 주도주였죠. 네. 2019년도에 시장이 빠졌지만 5G가 주도주였죠. 오, 주도주들은 항상 10배 떴습니다. 주도주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은 10배씩 떴어요. 그리고 작년에 떴고 인터넷주 떴고요. 네. 사실은 카카오가 10만 원 시작해서 지금 55만 원 왔죠. 그쵸. 55만 원 정도 왔는데 네. 네네. 그 폭으로 봐서는 아직 좀 더 있는 것 같죠. 가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막 그렇게 네. 너무 무식하게 얘기하나요?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사는 거거든요. 한동안 작년 말서부터 올해 한 1, 2월까지는 전기차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들이 또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주도 섹터를 찾아서 주도 종목을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미인대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이렇게 거래하는 게 미인대회인데요. 이렇게 미인대회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모멘텀 플레이고 단기 매매입니다. 내가 미인대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는 가치 투자자이고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모멘텀 플레이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전기차가 대세이고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핫하고 그중에 주도 종목이 뭐야? 그래서 뭐 에코프레미야, LG화학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야. 아니 이미 주가가 10배 떴는데요. 이미 미인이야 얘가. 네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미인대에서 내가 미인을 뽑아서 투자하는 것은 그 시기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벤저민 그레이엄 이분은 주식 투자를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의 무게를 따지라는 거죠. 이 기업 가치의 시가총액 얘는 1조 정도짜리인데 지금 5천억 분이 안 돼. 이거 그러면 적정한 무게를 내가 따졌을 때는 이거는 1조가 더 적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울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이고 이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좋고 뭐가 더 나쁠까요? 그러니까 어딨어요. 성향이죠. 이건 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왜 이걸 어디 가서도 늘 제가 강연에 가도 그렇고 일반 법인 가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미인을 뽑는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울을 재는 투자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 될 사람의 얘기가 있고 들어야 될 뉴스가 있고 똑같은 뉴스를 듣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향후에 5년, 10년짜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단기적인 시황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채권 버블 생기고 부동산 버블 생기고 주식 버블 생기고 이렇게 버블이 생겼는데 이거 나중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어떤 방송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모멘텀 플레이만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위험해질 것 같은데? 지금 주도주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때부터 고민을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그 바른경제TV의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내가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트 보고 차트 매매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전문가분들이 그걸 구분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상태에서 내가 그걸 임의대로 해석했을 때 미스매치가 생기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나 지금 사가지고 한 내일 정도 팔아야지 이번 주 안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니까 왜 일정 매매 아시죠? 일정 매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슈가 나오면 그 종목을 미리 샀다가 그날 팔잖아요. 네. 그쵸. 그런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따라해야지 그래놓고 잘 따라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거 들고 장기 투자해.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좀 명확히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박병창 부장님께서는 이 벤저민 그레엄과 또 이 미인을 뽑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우신 투자 성향이신가요?
저는 원래 트레이더였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트레이더였기 때문에 당연히 미인을 뽑아서 미인 단기로. 위주로, 네. 미인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그게 더, 네. 리스크 해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네.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리스크는 어떻게 되죠? 만약 시장이 떨어지면은 다 같이 떨어지죠. 시장 리스크. 네. 시간의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주식을 삼성전자 샀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또는 삼성전자가 내일 올라갈 폭이 얼마나 될까요? 또는 내려갈 폭이 얼마나 될까요? 요 리스크랑 네네. 삼성전자의 2년 후에 네네. 올라갈 폭하고 내려갈 폭을 생각했을 때 이 리스크랑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뭐 시간이 긴 게 훨씬 큰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리스크를 내가 해지하기 위해서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롱텀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런 시간의 리스크나 주가 변동의 리스크는 배제하고 네. 기업 가치의 성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네요. 네네. 저는 그 시간의 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거래하는 게 여태까지 제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네네. 젊은 시절에 제 투자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네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우리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제 고객분들이나 또는 제 좀 하는 계좌들이나 이런 계좌들, 우리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요. 증권사 네. 직원은 매매 제한도 있고요.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는 못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매매 거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단타 치고 해가지고 뭐 거래해서 수익 내고 증권사 직원들이 그렇게 잘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재테크의 개념에서 투자할 때는 저울을 재듯이 제가 심지어 주식을 8년 놓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8년. 8년이요? 네, 8년 놓고 있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작지만 짐 슐레이터의 투자법이죠. 지금은 작지만 얘가 이후에 클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투자해서 가져가는 방법은 저는 재테크로서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원하시는 고객이나 또는 저의 일부의 쌈짓돈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두 다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7, 80%는 거의 대부분 네네. 그냥 미인 내에서 미인을 뽑는 거래를 그렇죠. 하는 단기를 거예요.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느껴보니까 네. 이제 부장님께서 이 젊을 때는 이제 단기로 좀 보시다가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마인드가 이제 내일 날씨를 맞추는 거는 네. 가능할 수 있지만 예. 일개일보를 보고 예. 2년 뒤, 3년 뒤에 날씨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지금 네. 이제 약간 가치 투자 위주로 넘어오시는 거네요. 완전 성장 투자 이제 가치 투자 이렇게. 제 전체가 넘어간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전체가 네. 넘어온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장단점이 아니라니까요. 네네.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현직에 있고 방송하고 고객 돈을 운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제 걸 갖고 제 맞아요. 고객 고객 돈 가지고 이게 단기 거래를 막 한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점차로 금액이 커지고 고객의 돈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현업에서 증권사에 나가서 네. 저 그냥 우리 개투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로 여러분들 똑같이 개인 투자로 제가 다시 나가면요. 네네. 저는 무조건 단기 거래 할 겁니다. 단기 거래 하실 거예요? 예, 혼자 무조건. 하시면은 단기 예, 거래로.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면 훨씬 더 쉽고 네. 내일 주가 맞추는 게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 오늘 차트 내일 주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쉬워요. 네네. 주식을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 사실은 네. 쉽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요. 예. 부장님께서 아까 전에 재무 현금 흐름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투자 현금 흐름 이런 거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벤저민 그램의 그 수치 영역인데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베이스를 하시면서도 예. 그거를 바탕으로 종목 선정을 하셔서 예. 단타를 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단기 거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네. 막 이상한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테마저 안 하거든요. 네네. 물론 해서 돈 벌면 주식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돈만 벌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안 하거든요. 네. 기왕이면 네.
회사의 가치가 좋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미인 대회에서 나오는 미인의 주식을 가지고 단기 거래해야지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고 지금 오히려 후퇴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추세 상승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쉽겠습니까? 수익의 기회가 많겠습니까? 추세 하락하는 기회가 추세 상승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 네네. 어떤 종목을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받았잖아요. 보고서를 봤으면 이걸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보고서나 추천 종목을 받으면 이걸 내 관심 종목으로 넣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관심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산 종목이 관심 종목이 돼 있어. 이거 아니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고 이 관심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시그널이 나왔든지 내가 원하는 전략에 맞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관심 종목일 뿐이에요. 네네. 근데 관심 종목 리스트에 내가 산 종목만 들어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심 종목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종목을 골라서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또 못다한 이야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딴 얘기요. 네. 요즘에 좀 한 2달 반 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좀 뭐랄까 인내의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 하신 분들도 지금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바로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건 분명히 하되 올 연초에 제가 여기 와서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요. 아무거나 사도 보는 시장이었어요. 그런 맞습니다. 시장은 10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작년을 자꾸 추억하면서 올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는 진검승부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단기 거래할 거면 차트나 아니면 매매 타이밍 이런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롱톱으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롱톱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면은 위쪽보다 아래쪽도 사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는 ETF를 구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또 단독 보도로 박병창 부장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 박병창 부장님만의 솔직한 생각들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